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대학교 수학 과정을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서요. 우선 일반 상대성 이론에 필요한 몇 가지 좀 도구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4벡터와 텐서입니다. 4벡터와 텐서는 상대성 이론을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이후 강의를 이해하시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4벡터를 하기 전에 고전역학에서 물리적인 양들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기술하는지 그 간단한 사례들을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역학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량들이 위치, 속도, 가속도 이제 이런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뭐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벡터로 이렇게 씁니다. 벡터 R을 써서 X, Y, Z 3차원 공간에 있는 세 점의 좌표를 이렇게 잡으면은 우리가 그 수학 시간에 배웠듯이 그냥 벡터하고 그 좌표상의 점은 1대1로 대응관계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X, Y, Z의 좌표를 그냥 위치 벡터 R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치가 일단 벡터로 주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속도가 있는데요. 속도는 이제 영어로 velocity라고 불러요. 속도는 뭐냐면은 속도는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입니다.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 그죠? dr, dt니까 이게 포지션 벡터의 위치 벡터의 시간에 대한 어떤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도는 원래 이렇게 미분으로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정의되는 양이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면은 계산이 벡터에 대한 미분이 들어가 있죠. 벡터에 대한 미분인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새로운 벡터 V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벡터 R 위에다가 점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찍습니다. 점을 하나 찍으면 그게 뭐냐면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것이 벡터를 미분하는 건데 결국은 이 각 성분 x, y, z 각 성분을 이렇게 시간으로 다 미분을 하면 됩니다. 각 성분을 시간으로 미분해서 그거를 새로운 어떤 성분으로 하는 벡터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속도 벡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여기 그 위에 점을 찍은 거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점을 찍은 거는 이게 시간에 대한 전체 미분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자연스럽게 x의 시간에 대한 변화는 이렇게 x 다스로 쓸 수 있고 y에 대한 시간의 변화는 y 다시고 z에 대한 시간의 미분은 이제 z 다시인데 이게 결국은 그 x 방향의 속도 이거는 y 방향의 속도 그다음 z 방향의 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 방향에 대한 그 속도의 성분을 구성할 수가 있고 이것이 하나의 속도 벡터를 이룬다. 그러니까 결국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속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속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속력, 그죠? 속도와 속력인데 속력은 스피드라고 합니다. 스피드. 스피드는 뭐냐면은 속도 벡터의 크기예요.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가 있습니다. 가속도. 가속도는 말 그대로 속도가 더해지는 정도죠. 그래서 가속도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속도에 대한 시간 미분입니다. 가속도가. 그러니까 위치의 속도에 대한 관계하고 속도의 가속도에 대한 관계하고 이게 지금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써보면 이제 V 닷으로 쓸 수가 있죠. V에 대한 시간의 그 순간 변화율이고. 그래서 이거를 쓰면 이제 속도 벡터의 각 성분을 시간으로 미분한 것을 새로운 그 성분으로 갖는 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Vx다, Vy다, Vz다시고 이것이 이제 가속도의 성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속도는 원래 그 위치의 미분이었잖아요. 위치의 미분이니까 V'A가 V'인데 V는 원래 그 R'였으니까 이게 R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게 R 더블-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분기호로 쓰면 dt 제곱의 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위치의 시간에 대한 이계 미분이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 관계를 일단 기본적으로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식적으로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치, 속도, 가속도가 있는데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위치의 미분이 속도고 속도의 미분이 가속도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죠. 그 속도를 다시 적분하면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를 따로따로 별개의 어떤 그 요소로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이 미분과 적분으로 서로 얽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편합니다. 그럼 위치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이계 미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계 미분. 위치를 두 번 미분한 게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가속도를 이제 두 번 적분하면 다시 위치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양이 이제 그 힘과 운동량인데, 자, 힘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이제 그 force라고 하는데요. 뉴턴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힘이죠. 힘이라는 것은 이게 그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F는 ma 이렇게 이제 정의된 양입니다. 그죠?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의 두 번째 법칙에 해당하죠. 힘이 가해지면 질량 m이 물체 힘이 가해지면은 그 힘은 가속도에 비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가속도가 뭐냐면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dv dt가 됩니다. 그죠? dv dt인데 이거를 만약에 질량 m이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뭐 보통의 상황은 그렇죠. 야구공을 던졌는데 야구공이 이제 속도가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근데 야구공의 질량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죠. 이처럼 질량이 시간에 대해서 상수일 때는 그때는 이렇게 m을 여기 안쪽에 미분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힘이라는 게 뭐냐면 mv라는 양을 시간으로 미분한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mv를 우리가 그 p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물리량으로 정의를 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 p, 즉 mv의 시간에 대한 변화인데 이것을 이 p를 이제 운동량이라고 부릅니다. 운동량. 그러니까 힘은 뭐냐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간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제 뭐 p 다시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뉴턴 역학에서 힘은 가속도에 비례한 것, 즉 속도가 변하는 겁니다. 속도가 변하는 것. 속도의 변화를 야기하는 그 원인을 힘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어떤 그 구체적인 정체, 뭐 예를 들어서 중력이니 전자기력이니 이제 그런 거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그 힘의 구체적인 종류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질량 m이 물체가 있어서 그 물체의 속도가 변했다. 그러면은 그 물체에 힘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운동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운동량이 시간에 따라서 변했다. 그러니까 dp dt가 0이 아니라는 얘기죠. dp dt가 0이 아니면은 뭔가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은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어떻게 보면은 뉴턴 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이게 결국 나중에 보면은 뭐 양자역학이나 이런 데서도 결국 운동량 가지고도 또 많이 설명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질량 m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질량 m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로켓의 운동 같은 거예요. 로켓은 그 로켓의 중량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료죠. 자기 연료를 싣고 연료를 태우면서 이렇게 로켓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로켓은 자기 질량이 상당 부분 이렇게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질량이 변하면서 어떤 추진력을 넣는 건데, 그때는 뭐 로켓의 중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그때는 이제 운동량을 중심으로 물리적인 상황을 기술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운동량이 굉장히 중요한 물리량이고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운동량 영어로 이제 모멘텀이라고 부르는데 그 모멘텀이 이렇게 정의됩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 그래서 이것도
3차원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과 운동량의 관계가 이제 이렇다. 이게 사실은 뭐 뉴턴 역학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뭐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힘이 0인 경우,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 없으면은 이게 MA가 0이라는 얘기죠.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V-0이라는 얘기입니다. V-라는 게 뭐냐면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죠.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0이라는 얘기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외력이 없으면 속도의 변화가 없다. 그 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물체는 가만히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원래 상태대로 운동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보존도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외력이 없는 경우에 여기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그게 뭐냐면 이제 P의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0이라는 얘기는 이 운동량 자체가 상수라는 얘기입니다. 뭐 사실 여기 위의 상황하고 똑같은 건데 관성의 법칙을 다시 이제 운동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량의 시간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상수라는 얘기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운동량은 언제나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는 거죠. 처음 운동량하고 나중 운동량이 항상 같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한 값이 언제나 일정하게 보존이 되고, 이게 특히 이제 벡터기 때문에 그 각 성분, X 성분, Y 성분, Z 성분의 운동량이 전부가 다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는 조건이 굉장히 강력한 조건으로 작용을 해요. 외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고, 뭐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회전 운동할 때도 이제 비슷한 양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돌림 힘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토크라고, 그리고 회전 운동에 관계된 운동량을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했던 거하고 거의 똑같은 관계가 이제 그대로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회전 운동에서도 뭐 각 운동량, 토크, 이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우선 가속도가 일정할 때 그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는 뭐 높이 차이가 좀 있더라도 지구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그 우리 인간이 경험한 높이 차이가 별로 크지 않으니까 지표면 근처에서는 물체를 가만히 뒀을 때 이렇게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가속도, 속도의 변화, 그게 항상 일정하죠. 그게 우리가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거의 그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 높이하고 이 높이는 지구 중심에서 거리가 다르니까 가속도가 사실 같지 않겠지만 지구 전체 크기에 비하면 무시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뭔가 일이 벌어질 때 일정한 지구 중심으로 일정한 가속도가 있을 때 물리적 현상을 어떻게 기술할 거냐, 그 상황이 이제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이 얘기입니다. 그죠? A가 dvdt인데 이게 상수란 얘기예요. 이게 상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국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에 시간에 따라서 어떤 물체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우선은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하면 됩니다. 속도. 그래서 여기 dvdt가 A니까 여기 이제 dt를, 이게 결국은 전체 이게 ddt가 그 수학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하나의 미분 연산자로 작용을 합니다만, 편의상 이 dt를 숫자처럼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이쪽으로 곱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dv가 남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a 곱하기 dt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미소 변화량은 가속도에다가 시간의 미소 변화량을 곱한 것 같다, 그 얘기죠. 여기서 이제 a는 상수라고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양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양변을 그냥 적분하면 되죠. 적분을 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v를 1이라는 숫자를 v로 적분한 거니까 이 좌변은 그냥 v가 나오고, 우변은 지금 a를 적분하는 건데 이게 상수니까 그 결과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나중 속도 빼기 초기 속도가 이제 AT 이게 상수니까 그냥 t에 대한 1차 함수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여기선 t0가 이제 0인 경우라고 가정을 했는데 뭐 t0가 0이 아니면은 여기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t 빼기 t0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속도를 알면 일정한 가속도 상수가 있을 때 그때 임의 시간 t에서의 속도를 이제 그냥 간단한 적분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a가 상수가 아니라 임의 t의 시간에 대한 임의 함수로 줘주면 그냥 여기서 그 함수를 시간으로 적분하면 되죠. 적분하면은 뭐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가 이 가속도가 상수인 경우니까 그때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V가 V0 더하기 AT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이런 비슷한 식을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건 뭐냐면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거든요. 근데 위치하고 속도하고 위치는 또 이런 관계가 있죠.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니까. 근데 여기서 속도가 V0 더하기 AT니까 여기서 이제 앞에서 가속도에서 속도를 구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dr은 이제 dt를 이쪽으로 넘겨보면 V0 AT 곱하기 dt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양변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여기 이제 인테그랄로 적분을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가 나오는데 그럼 좌변은 그냥 이거 적분하면 r이 나오고 우변은 보면 v0가 초속도인데 이거는 상수죠. 상수니까 그냥 v0t가 나오고 그다음 at를 dt로 이제 적분을 합니다. 근데 a는 상수니까 그대로 나오는데 t를 t로 적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t를 t로 적분하는 거는 그러니까 적분해서 t가 나오는 t를 찾는 건 그 t의 함수를 찾는 거니까 그게 2분의 t 제곱이 되죠. 그죠? 2분의 1 t 제곱이 이제 t를 적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그 가속도 앞에 2분의 1이 붙고 이게 t 제곱, 2분의 1 t 제곱이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적분으로 계산하면은 이게 속도와 위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미분과 적분의 관계라는 걸 알면은 이제 이 관계 때문에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미분을 도입하지 않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여러분 아마 보셨을 텐데 이렇게 이제 이 기울기가 이제 가속도가 되고 이게 지금 속도 그래프고 그래서 이 넓이가 이동 거리가 된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이 들어가서 뭐 여기 개수가 2분의 1이다. 그런 설명을 하죠. 뭐 그렇게 설명해도 훌륭한 방법입니다만 미적분의 관계를 이용하면 훨씬 더 분명하고 간단하게 이 2분의 1이 나오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이면은 미적분을 기본으로 해서 물리를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일과 에너지입니다. 일과 에너지. 그러니까 사실 그 물리에서 쓰는 용어가 이제 뭐 예를 아까 말씀드렸던 힘 같은 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힘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르죠. 여기서 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영어로 워크라고 합니다만 이게 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된 양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따라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시켰을 때 그때의 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인데 그것이 이제 적분한 거죠. 이 적분한 이유가 이게 그 위치가 이렇게 변하는데 위치가 변하는 그 각 점마다 힘이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죠. 크기와 방향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들을 전부 다 더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인테그랄이 들어갔다는 건 연속적으로 더하는 거죠. 연속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FDR을 그 적분을 한 것을 이제 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에너지는 일을 정의를 했을 때 뭐 에너지를 정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너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W라는 이 양을 뱉어낼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럼 W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요거를 좀 다르게 식을 변형을 해보면요. 이게 힘이 뭐였냐면은 이게
ma였죠. ma인데 a가 속도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m dv dt 이렇게 이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그냥 a입니다. 그 f는 ma를 그냥 여기다 쓴 거예요. f는 ma인데 a가 속도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a 대신 dv dt를 쓴 겁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자 여기 이 값 dr dt 이 모양이 있죠. 이 모양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dt를 여기 dv에다 갖다 붙이지 말고 여기 뒤에 있는 dr에다 갖다 붙이면 이게 뭐냐면 이게 속도 v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적분 변수를 r에서 v로 바꾸는 겁니다. r에서 v로 바꾸니까 이 지금 dv 이거를 이제 적분 변수로 보고 그러면은 dr dt는 속도 v니까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dv 방향하고 v 방향은 이게 같은 방향이니까 벡터를 내적해도 그냥 그 같은 방향에서 코사인 값은 0이니까 그냥 1이 되고 크기에 곱하기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v를 v로 미분하는 겁니다. 그죠? 적분하는 겁니다. v를 v로 적분하는 거니까 최종적인 결과가 2분의 1 mv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이 양이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양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는 양이죠. 뭐 보통 T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것은 이게 힘을 그 위치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을 때 그때 일의 양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의 1 mv 제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줄여서 포텐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예전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정의가 뭐냐면 힘을 거슬러서 어떤 시스템에 해준 일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스프링이 있다. 스프링을 가만히 두면 이렇게 균형점에 있는데 우리가 스프링을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평행점에서 멀어지게 되죠. 멀어지면은 우리가 힘을 거슬러서 뭔가 그 물체에 일을 해줘야 되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평행점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당기든지 압축을 시키든지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스프링의 작용한 힘에 거슬러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추를 늘릴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준 힘을 거슬러서 시스템에 일을 해주면은 그 해준 일량만큼 그 시스템의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장된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힘을 거슬러서 해준 일의 양이니까 이 말을 그대로 식으로 쓰면 됩니다. 힘을 거슬러서 일을 해줬다. 그죠? 그 앞에서 일을 표현한 어떤 수식에다가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만 붙은 그 차이만 있어요. 힘을 거슬러서 일을 해줬다. 그걸 이제 그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고 이 결과는 스칼라 양입니다. 이게 그죠? 이게 그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쭉 적분한 거니까.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그 뭐 좀 몇 가지 조건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힘을 이렇게 지금 이게 적분이잖아요, 그죠? 힘을 적분하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나는데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하면 힘이 나오겠죠. 미분하면 힘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3차원 공간에서 그 연산을 수행하면 이렇게 지금 그 미분에 해당한 연산자가 이제 그레디언트가 됩니다.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델 U가 되는 거죠. U가 스칼라 함수니까 스칼라 함수에 그냥 이 그레디언트를 붙은 게 이 델이 붙은 게 그레디언트죠. 그렇죠? 그래서 포텐셜의 그레디언트 함수가 힘이 된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힘을 거슬러서 적분한 것이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중력을 예를 들 텐데요. 뭐 이걸 예전에 한번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그게 중력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을 우리가 어떻게 수학으로 표현하는지를 많이 알면 또 좋겠죠. 중력은 이제 고전적인 중력,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이 이거죠. 힘이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면서 서로 당기는 힘이다.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이게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제 수식으로 쓴 겁니다. 이제
여기 r 해시라고 부르는 거는 r 방향의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를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만률력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힘에 대해서 이런 힘을 주는 포텐셜을 이제 구해 보면은 이렇게 되죠.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정의에 따라서 힘을 거슬러서 E를 해줬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적분을 하면 돼요. 이적분을 하면 되는데 보면은 뭐 GMM은 이거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다 플러스로 바뀌고 이게 DR은 R 방향, 바깥쪽 방향 나가는 방향인데 이거는 그 방향의 단위 벡터니까 이 스칼라 곱은 하나만한 결과가 되죠. 그죠? 같은 방향에 그러니까 뭐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0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1이 되고 벡터 R 했으니 이제 크기가 1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 적분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바뀝니다. GMM 상수로 나오고 R 방향은 벡터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dr 변수만 남고 그러니까 R 제곱분의 dr 그것을 어떤 R0 기준점에서 원하는 위치까지 적분하면 돼요. 그럼 이 적분은 쉽죠? 기본적인 적분입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적분이잖아요. 이게 이제 R 제곱분의 1은 R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적분에서 미분에서 마이너스 2승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R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R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1을 미분하면 R 제곱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적분 결과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그 기준점은 이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점을 보통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게 그 0이 되는 점은 이제 굉장히 무한히 먼 어떤 그 가상의 지점을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무한대일 때 무한대분의 1은 이제 제로니까 결국 최종적인 결과가 이거예요. 마이너스 R분의 GMM이 된다는 거. 이게 지금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항상 음수라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죠? 음수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R분의 1이 필요합니다. 이게 R 제곱분 힘이 제곱분의 1일 때 힘이 제곱분의 1이면 포텐셜은 R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적분한 거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포텐셜 이제 R분의 1 포텐셜을 미분하면 힘이 되죠. 그 제곱분의 1에 해당하는 역제곱에 해당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거는 중력뿐만 아니라 전자기력도 마찬가지예요. 전자기력도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힘이었죠. 그래서 이 결과는 뭐 중력, 전자기력 뭐 똑같이 다 이런 수학적인 표현들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지금 요거 중력 포텐셜이 R분의 1로 나온다, 마이너스 R분의 1로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게 이제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죠. 그죠? 이게 결국은 2분의 mv 제곱인데 이게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이 돼서 적분을 해서 양 끝점을 빼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일을 다르게 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 마이너스 F를 적분한 거. 이게 지금 뭐냐? 포텐셜 에너지였죠.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 일에 대해서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끝점에 해당하는 좌표를 넣으면 이게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파이널 그 최종 위치에서의 포텐셜 플러스 기준점 위치에서의 포텐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 나중 이제 부호가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게 지금 둘이 같은 양이잖아요. 같은 양이니까 이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 상태에서의 운동 에너지하고 그 포텐셜 에너지 그것의 합이 나중 상태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지금 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은 어디서나 항상 그러면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보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특히 포텐셜 에너지는 이게 위치에 대한 함수잖아요. 위치에 대한 함수. 그래서 이거를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2분의 mv 제곱을 더한 값은 항상 보존이 된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마찰에 의한 열이나 이런 거는 이제 생각하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